네, 신촌 지역의 선교적 교회 개척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신촌의 인근 대학교를 중심으로 했고 좀 논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목차는 신촌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신촌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주로 가지고 있는지, 캠퍼스 선교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것이 기회인지, 이런 좀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울 선교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학교를 섬겨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촌은 어떤 곳인지에서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네, 신촌은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이 세 가지 학교와 플러스 조금 더 외곽에 홍익대학교까지 있는데, 홍익대학교는 예술중점학교라서 조금 특성이 조금 다르고, 이 세 학교가 공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세 대학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일단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했고 한국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교의 정체성이 강한 학교이고 다양한 선교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종합대학으로서 폭넓은 학문 분야를 아우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고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여성 인권이랑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예수회에서 설립한 가톨릭계 대학교예요.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교육 철학으로 비판적 사고랑 인문학 중심으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스타일은 낮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에는 열심히 노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신촌 학생들은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랑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 더 다른 학교들보다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포장보다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정성 문화를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형 체인점보다는 독립 서점이나 인디 음악, 로컬 카페를 선호하는 취향을 가졌습니다. 신촌 로터리는 만남의 심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만나고, 여기서 특히 그 신촌의 시계탑에서 약속을 옛날에는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촌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촌 학생들은 일단 비판적 사고가 좀 특징이에요.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질문하든 어떤 것을 배우든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은데 약한 사람을 돕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이나 인권운동,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솔직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요. 진짜 친구, 깊은 대화, 소속감에 목마른 마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같은 깊은 질문을 하는데, 이게 돈과 성공을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권위보다는 근거를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사회 정의랑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성평등이나 인권, 환경, 노동 이런 불의에 별로 침묵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고요. 계속 했던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랑 소속감에 대해 있는 갈망도 큽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색하는 갈망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통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독교인 학생 중에 신촌 지역의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42%라고 해요. 2022년도에 조사한 건데, 그게 2017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고,
종교가 없는 대학생 91%는 근데 종교를 가질 의향도 없다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저희가 속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외로움이나 소속감 부재, 의미를 갈망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랑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대랑 이해로 다시 연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는 교회에 대한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그 교묘한 접근들이 정말 많은데요. 캠퍼스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가장해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장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무료 강의나 특강을 소재로 이제 학생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친분 관계를 쌓는 방식으로 포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분별하는 교육을 꼭 기독교인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이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진짜 따뜻한 공동체,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잘하는 그 소망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학생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이 학생들이 학업 진로 관계에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좋겠지만,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특히 저희는 더 잘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선교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신촌 지역에 먼저 선행되었던 그런 선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기회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선교 도전 과제는 교회 이탈 현상이 많다는 거고, 이단이 많이 공격적으로 포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동아리방이 좀 이제 없어지면서 선교단체가 위축이 됐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요즘에 좀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단체가 어떻게 위축이 됐냐면, 동아리방도 상실됐고 학생 참여율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동아리에 참여할 시간에 학업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선교단체 활동은 더더욱 참여하지 않게 되고 있고, 정기 모임 횟수조차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간사 활동도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간사를 아예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염병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저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랑 도덕적으로 위선됐다는 거랑 정치적인 편향성, 특히 요즘 극우 세력 때문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배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랑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도 예민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마냥 배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섬김의 리더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성과 또 그들에게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히려 더 추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포용하고 열린 대화를 함으로써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촌 지역에 5가지 선교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개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화가 열려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포용하고자 하는 일단 특성이 강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저희가 기독교가 어떤 부분이 그동안
학생들이 알고 있던 부분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궁금하게 하고 또 탐구하게 하고 싶은 것을 좀 유도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리적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 교회가 이 새 학교에 어떤 영향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신촌 지역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문화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시설들도 저희가 그냥 두지 않고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교 정책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문화적 다양성을 또 활용해서 저희가 그냥 막 전도제 나눠주고 이런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식을, 꼭 기독교 지식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을 저희가 제공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꽤 성공적인 선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리적 장점이 삼각형인데요. 연대, 이화여자대학교랑 연대는 15분 거리, 연대랑 서강대는 20분 거리, 이대랑 또 서강대는 1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구조가 학문과 또 문화의 교차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새 학교의 지리의 특성은 민주화 운동제의 성지이고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새 학교가 차례대로 연세대랑 이화여자대학교가 차례대로 기독교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고, 그리고 그 뒤인 1960년에 4.19 혁명이 신촌 지역에서 혁명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리고 87년에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 출신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많이 6월에 민주항쟁에 많이 참여를 했던 역사적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그룹도 해주고 봉사도 함께 해야 하고 복음적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20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의 선교를 따와서 한번 저희가 어떻게 선교를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요. 일단 동역자적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대학생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도시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고 저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캠퍼스의 그 기존 공간과 구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했듯이 우리도 지금 또 간사들이 또 만약에 전염병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학생들이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그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역할 분담이랑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건, 교수님들에게 좀 커넥팅을 해가지고 교수들과 먼저 저희가 관계를 쌓고, 그 교수들의 입장으로서 기독교 종교를 가진 교수들의 입장으로서 그 교수님들이 봤을 때 학생의 특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또 시각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랑도, 그리고 다른 기관이랑도 저희 교회가 좀 더 확장이 된다면 협력하는 방법도 충분히 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테네 문화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하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했듯이 우리도 신촌의 그 카페 문화를 좀 활용해서 토론이랑 대화의 장으로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달하는 재단의 복음을 연결점으로 활용했듯이 저희도 사회적 정의 관심사들을 특히 좀 더 활용을 해서 성경적 정의를 나누고, 우리 사회에서는 현대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장이 많이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현지인들의 이 글을 인용해서 친숙함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의 문화에 맞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가 아직은 이제 대여 공간이지만 만약에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다면 저희도 남영교회 청년으로 있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놀거나 했을 때 이제 전기 나간다, 불 꺼라, 뭐 에어컨 꺼라 이런 잔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되 그런 잔소리도 하지 않고 마음껏 쓰게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동아리 방이 없어졌고 쉴 곳이 없으니 우리 교회 와서 쉬고 우리 교회 와서 공부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단은 교회를 드나드는 문턱을 많이 낮춰주고 그렇게 낮춰주면서도 이제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한 선교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존 캠퍼스 구조를 좀 잘 활용해서 그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가지고 저희가 또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나 교수 신호회나 기독동아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학생 리더를 좀 잘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일단은 공간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환대해주고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잘 들어주고 저희 소망하는 교회 그 철칙대로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이제 만들어서 공동 기획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또 하고 소그룹도 더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또 지원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신앙적인 대화를 좀 더 활발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가 또 저희가 신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했듯이 그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또 알려주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역 간의 연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랑도 연결되면서 그들이 조금 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기 못 넣은 게 있는데요. 넘겨주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은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또 선교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간다면 그 나라에 또 그들이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원래 공간 알아봤을 때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도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차별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잘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의미를 찾는 건데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찾는 학생들이 이 교회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학생들이 외로움이 많은데 또 타지에서 와서 모이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습니다. 그 외로움에 지친 학생들이 교회에서 따뜻한 환대랑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외로움과 어쩌면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랑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 안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설립한 학교다 보니까 기독교 기반 선교단체가 정말 많은데 아직 활발히 활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각자의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선교단체들이 잘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 학교에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혼자서 또 애쓰고 있을 그 교수님들과 또 다른 교직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수들과 교직원이 있다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진전성 있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개척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학생들을 환대하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또 타 지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본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그 지역 원래 본 교회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